자, 2부로 갑니다. 윤석열이 아침에 기자들 앞에 모여갖고 한마디씩 하고 가잖아요. 노 스태핑. 예, 도스태핑. 나 진짜 승질나 죽겠어. 그냥 이게 이제 윤석열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최대 지적이에요. 소통이고. 청와대는 이게 불가능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양재택을 들어오는 순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기자놈들이 이제 좀 그 외람이들이 많이 이제 겁대가리 상실해 갖고 불편한 질문을 해요. 오늘 아침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텐데 어젯밤에 조금 내리다 말았죠. 대통령이 화물연대 사업이 일단 일단락은 되긴 되는데 아직 2시간 남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와 이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지금 뭐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그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그 이유가 강제징용이나 일본의 경제적 배타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의 해양조사 이런 게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글쎄 뭐 외교 문제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 뭘 확인해드리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일 정부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에 잠정 결론 나는데 국민 공무하는 의미가 좀 훼손된다는 지적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국민 그 공모로 인해서 올라온 그 명칭에 대해서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퇴색 글쎄 하여튼 저희는 언론의 그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은 그냥 수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찾아온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사님 양산에는 언제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여사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급하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제2부속실 부활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지인분께서 같이 동행하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그 언론의 사진에 나온 두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만 보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새날 지금 썸네일에 왜 지금 까맣게 이제 눈 안 가리냐 하시는데 그게 혐오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가리고 싶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내용이요, 보시면은 일단 콩태는 여전히 하고 있고 이마 라인 가려야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가만 있어봐. 여직이 어디 갔냐. 그리고 아는 건 쥐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면 뭔가 어떤 맥락을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동문서답하고 그리고 요런 건 잘해. 그러니까 왜냐면 오빠 내가 저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저거 지금 논란이 돼서 기자들이 물으는 말이야. 그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게 내가 이제 권양숙 여사한테 빵도 사다 드려야 되는데 나폴레옹 빵을 들을 사람이 없어갖고 빵 들을 사람이 없는 건 없는 거고요. 근데 참배까지 같이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빵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동문서답인 거야. 그 사람들이 스리퍼 신겨갖고 우리 그 무도인 무용인 무용인. 그 무용인을 네. 데리고 가서 스리퍼 신겨서 감히 노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화면에 비치고 사진에 비치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니까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고. 그 빵을 한 1년치 사다 줬대요? 뭐 얼마나 빵을 많이 가져갔길래. 저는 권양수 여사님이 뭐 빵을 좋아한다. 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김건희가 사다 줬다고 하는데 저는 빵을 사다 줬다는 것도 기분 나빠요, 아니 솔직히. 그게 동문서답이라고. 문제는 저 공식적인 행사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슬리퍼 신고 와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저 화면상에 안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냐를 빵 같은 걸 들어야 되니까라고 이야기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뭐 저도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 말 듣고 빵 터져가지고 그러면 푸틴으로 좀 수입하면 되지. 여러 번 한 사람. 지금 전 세계에서 푸틴만큼 대통령 많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이제 이거 보면서 참 웃음이 나오다가도 슬픈 게 여전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사실 웬만한 장관도 제가 장관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답변한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궁금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관심인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 그거에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답해 줬을 때가 정말로 소통이지 이미 지금 그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대안 없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말장난이라 하는 거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답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 근데 이런 그거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픕니다.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핑계, 명분, 아니, 변명 그거죠.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을 두 번째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처음이라 봐달라고 하는 것도 뭐 중대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봉화를 가네만에 하는 빵을 들고 가네만에 지금 이거 가지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면은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네,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비서실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메일 이벤트를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 당사자가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냐면 퇴근할 때 퇴근 무렵에 이슈가 됐던 모든 그 언론 브리핑을 다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안 그러면 비서실장의 밑에 스태프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내일 예상 질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은 추천하는 어떤 그 가장 안전한 답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게 소통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동네 백수가 그 낯입 입고 나와가지고 떨레 가다가 동네 기자 만나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외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일어났던 참사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윤석열이 정말 역대급 모자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만 하는 직원들이 있고 제2 부속실이 있고 여기 과정들이 있잖아.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은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 그 시스템, 청와대 시스템을 붕괴시켜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이제 봉화 마을 관련한 것이 비공개였는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 그럼 뭐, 보도한 애들을 혼내야지. 근데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
빵이나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이건 빵 때리는 거지 진짜. 빵 터졌어 아주. 빵이나 이런 걸 들고 갈 게 많아서 지인을 동행했다. 이게 밥이야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데 본인이 다 맘대로 하려니까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지.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 다 덮을 거 아닙니까? 조달청처럼. 기자들도 한번 이럴 때 질문 하나 더 던졌으면 좋겠어요. 청와대를 이렇게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도어 스태핑 괜히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출근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똑같아. 몇 %씩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인수위 때 좀 잘못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정말 60%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뭐 근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40%대로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 본인만 몰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랬다니까. 아, 저 모질이. 뭐 저도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답이 나오나 그게? 얘들 대통령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진짜 대통령 안 해봐서 모를 텐데. 지금 부끄러워서 정말 이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웃는데 대통령을 처음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처음 했던 거고요.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다 처음 했던 거예요. 아 전두환하고 박정희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거기는 2번씩 했으니까. 박정희는 더 했죠. 여러 번 했죠. 네. 18년 했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용산 대통령실 이름 짓는 거 윤석열이 공모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그냥 지금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공모를 왜 그러면? 공무원 3만 명은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제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왜 만들어? 이 중에서 양재택 나온 게 가장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용산으로 갔지.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뺏어서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돼. 붙이고 싶어서 국민 공모를 했어. 3만 명이나 여기에 응모를 했어. 그러면 상금 받아보겠다고. 우리도 그 당시에 그거 했었거든? 네, 공모해가지고 양재택. 양재택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은 건 양재택이야. 예. 햇빛이 잘 드는 집 양재택인데 모아놓고 보니까 뭐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하니까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든대.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없던 일이 돼버려. 이거 세금 투입된 거예요. 이 행사 그렇죠. 자체가. 네. 이 3만 명 모아갖고 집단 소송해야 되겠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좀 농담 삼아서 양재택이 계속 소환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양재택은 김명신을 사랑한 것 같아서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양재택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면 우리가 한 말이 악의적이 되고요. 양재택이 우리는 몰라야 돼요. 그냥 햇빛 드는 집. 아 그렇구나. 근데 양재택. 어떤 건물의 이름은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 왜 화이트하우스겠습니까? 다 하얗게 칠해서 화이트하우스고, 청와대는 특징이, 그 기와장이 파란색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 블루하우스 해서 청와대 아닙니까? 그냥 특징으로 그냥 그 건물은 보는 순간 그냥 직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어떤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이거 공상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산 집무실 해가지고 용무실로 하라니까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양재택 아미하우스라고 가장 정확하잖아. 영어 좋아하잖아 이 사람. 이거 봐봐 여기에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 22가 다 한글이라 싫은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랬잖아 영어로 말해 멋있다고. 그냥 드래곤 힐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드래곤 힐? 예. 용산? 드래곤 힐, 예. 아 나 씨. 아무튼 양재택 아미하우스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아미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거요? 예, BTS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중단했다며. 아, 좀 야 그럼 심하고. 세보자. 에이 진짜 부끄럽다 진짜. 보니 뭐 많은 또 예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용한집, 용산 한국의 집. 아 용한집 괜찮네. 아, 용환집 좋다. 용환집 괜찮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열 씨의 그 니즈를 맞추려면 좋아하는 건 영어니까요. 한국말 쓰지 마. 그냥 아미하우스 같은 거 영어로 지어요 그냥.
아니, 이제 응모하신 3만 명들이 아마 더 좋은 이름으로 계속 답글을 달아줘야 우리 그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에도 좀 할 일이 생길 테니까 명칭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하니까요. 더 이렇게 응모를 하셔야겠어요. 성렬이 형 양재택 가져가세요. 햇빛 최고인데 나는 이건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용화대에도 있더라고요. 용화. 용화대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이름이 양촌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와. 양손이. 양재택 얼마나 좋아. 진짜. 아우. 그러면 요거를 영어로 해. 선샤인 하우스. 괜찮네. 션샤인 하우스. 좋잖아. 예. 씨.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했는데 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국민 공모를 해서 공모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못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잖아. 그 다수로 사람들이 지어서 그 중에 이제 추천이 많은 곳 순서대로 이렇게 골랐어.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 누리시비. 그러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3만 명이라 했는데. 그렇죠. 골라야 되는 거라고. 근데 영어 이름이 하나도 없거든. 영어 이름 멋있게 하고 있잖아요. 성렬이 형 그냥 선샤인 하우스라고 해. 한글로 양재택. 아니 이런 것도 국민의 의견을 하나도 선샤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경청 우체통 같은 거 만들면 뭐합니까? 경청 우체통도 그럼 영어로 바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샤인 하우스 채택할 것 같아 분위기. 그 느낌이 좋아. 멋있죠. 션샤인 하우스 느낌이 좋아. 강력 추천. 선샤인 하우스.